큰 재판을 재심이라고 합니다. 총회 지소원들이 청구전차가 청구권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익 재심을 위한 청구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법의 정신이 재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전 재판국의 재심에 대한 고찰의 부당성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 총회는 폐기되기에 재심은 총회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폐기하기로 사실상 총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재심 법률은 삭제하지 않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시 필자는 재심 재판을 없애기로 결정되어 있으면 법률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헌법 개정위원회 있을 때 주장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 총회 때 헌법위원장이 그것을 헌법 개정위원장이 전부 헌법 개정위에서 통과법을 갖다가 앞에 강단에 나가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재심 기관을 없애고 재심을 없앤다 했으면 법리도 삭제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위에서는 전부 삭제하기로 당연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한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재심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저는 외치고 싶어요. 둘째, 헌법권직 124조의 재심사항입니다. 헌법권직 124조 1항에서 8항까지를 살펴볼 건데 124조 4항 재판에 관여한 재판부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될 때 또 124조 7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력할 때 124조 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의거 재심의 청구 사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회기 재판국에서 이 사항에 대한 관계된 바가 없으므로 재심의 부당성에 대한 두 번째 사유로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총회의 임원으로부터 김암화무개 목사의 불법성으로 인해서 사고노예 지정 및 노회장 불인정이 세 번째 부당성의 이유입니다. 넷째는 김암화무개 목사는 당 노예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직 출교된 장본이기 때문에 네 번째 재심의 부당성의 이유를 저는 제시하고 싶어요. 다섯째, 원고 피고간의 경쟁의 부당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고의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형사소송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재판의 서식에 오류가 있고 범죄의 구성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입법성이나 책임성에 반하여 구성요건 조각사유가 아니 되므로 비필적 고의와 같은 꼼수가 숨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의 소는 반드시 동일한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심을 인정하더라도 원심 피고 당사자가 원고로 결정되어 재판을 진행한 것은 다섯 번째 부당성입니다. 여섯째, 원고의 신의 즉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오류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가헌법 218조 3항은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은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소상이 소장의 취재상, 재판적 제처권이, 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 능력, 판결의 효력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원고의 실의측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확정된 표준에 의해서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이 있습니다.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헌법은 표시설을 중요시하는 통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헌법은 표시설을 중요시하는 통설이지만 의사설이나 행동설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심의 재판의 부당의 여섯 번째 이유로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시행규칙 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이것은 극과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행규칙 76조 2항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한 소에 대해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소는 각각 판결을 내야 한다. 시행규칙 76조 3항 본안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유효없다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는 청구기가 판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76조 4항 본안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는 취소 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이 제76조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대한 유인목사 결의 무효에 대한 재심에서는 방식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일곱 번째 부당성의 이유로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15분이란 바람에 땀이 나고 이걸 제가 한 40분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부 15분 만에 하라니까 제가 이게 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매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지만 직전 총회 재판국장만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법과 법이 충돌하는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총회가 헌법 28조 6항을 개정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청회에 의해서 전문의를 모아가지고 그걸 해서 법을 신설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도 오늘 이 28조는 1항부터 6항까지 사이사이에 그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이 있단 말입니다. 법과 법이 충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걸 좀 총회 어른들이 미안하지만 학문 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헌법학자를 만나서 또 책을 읽어보면서 만약에 법과 법이 충돌이 됐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이 됐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단을 정말 아름답게 자정하여 이끌어갈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아까도 소박하게 말씀했지만 부적법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포괄적으로 지키지 아니한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법과 법이 충돌하는 기본권 관계입니다. 끝납니다. 작금의 사회는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본다. 예컨대 문무성 검찰총장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질의와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문무성 총장도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권 가지고 나왔잖아요. 조국 네? 문무일. 네. 아 이건 문무일 제가 좀 총장 이름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바꿔주세요. 조국 총리의 재심에 대한 헌법자의 기본권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 네? 조국 수석. 지금 1학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전 총리.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이건 제가 전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뭐 1학년 총리인지 뭐 조국 총리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양심적 병역 직제 이병 거부.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에 대한 거부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기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에서 그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토록 기본권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 원리와 또한 실제적인 28조 1항에서 5항까지와 신설된 북한과는 법이 마찰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설된 6항을 1, 2, 3항의 단서를 달아 법을 제정하였더라면 어느 정도 다투볼 필요가 있다. 1, 2, 3, 4에 같은 이치에 가로 열고 단서를 달아서 했다면 어느 정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계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러나 조금 내려주세요. 아니 오늘 잠수 사임이 뒤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요. 네, 빨리 끝날게요. 다시 말해서 신설된 6항을 1, 2, 3항에서 단서를 달아 법을 제정하였으나 어느 정도 다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1, 2, 3항과 2항 사이 법조항은 이 측면에서 서로가 분리치 않은 법조항이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바꿔줘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단가로 1번,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 시 사회 헌법학자들의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회 헌법학자들은 1번 이익 형량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번 서열 순위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돈을 가지고 이 책을 사가지고 작년 초기 때 제가 3권을 사가지고 전부 제가 탐독을 했었어요. 오늘 여기에 전부 이 박사들이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의 방법과 서열 순위의 방법과 기본 조화적 방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장소 쓸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문서가 나로 쫙 줬잖아요. 네, 이 문서는 이게 한자 틀린 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막 저녁에 쓰다 보니까. 자,
자, 이 형량의 방법이 뭐냐? 이거 보세요. 이 형량의 방법이란 개별 사건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 이익을 형량하여 좀 더 중요한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무시킨다. 그 말이에요. 추가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무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 첫째가 상위법 기본권 우선 원칙이에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 시에는 차등은 없지만 상위법이 하위법을 정지시킨다. 정지. 그리고 상위 기본권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할렐루야. 상위법을 갖습니다. 정치 1조 1항 자유권과 생명권, 교인의 자유권 상위법 28조도 1항과 2항은 상위법이다. 그래서 세상 헌법도 상위 기본권 우선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합니다. 묻지 마세요. 이걸 뒤에 장수 술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5분이면 3분이면 끝나니까. 서열 순위의 두 번째는 인격적 가치 우선권, 행복주권, 개별 기본권의 충돌시에는 개별 기본권의 우월성을 인정합니다. 자유권 우선권입니다. 자유권과 상당 그리고 모든 생명권을 적용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서열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28조는 1항부터 6항에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대로 우선시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헌법학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규범 조화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향 이하 방법을 해석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권리의 부분적인 면이 사라지기를 지향한다고 보는데 규범 조화적 방법은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 방법의 적법성, 피해의 제도성, 사익과의 법의 준등성입니다. 준등성도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권리와 주권을 침해할 수 없고 원칙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규범 조화적 방법의 원칙 가운데는 대안식 해결 방법. 우리 조계가 28주간을 무조건 잘못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려요. 대안을. 그래서 교회가 한때 조계가 그리고 시교회와 노예가 같이 이렇게 해서 잘 조화로운 그러한 조계가 돼야 하는데 대안도 내놓자고 무조건 죽인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휴수단의 억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는데 명수교회 10만의 교인들 풀뿌리 기본권 미초들의 입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 부여 소득에 대한 지각은 마땅하다고 본다.